네, 안녕하세요. 네, 임동희 교수입니다. 네, 계속해서 화학평형에 관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앞 시간에 했던 내용 잠시 살펴보면, 자, 이러한 식이죠. 반응 계수라고 하는 Q를 도입함으로써 이렇게 반응 깁스 에너지를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평형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 반응에 있어서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반응 깁스 에너지가 음수일 때는 자발적 반응, 그리고 양수일 때는 역반응이 진행되는 그 힘이 변화시키려고 하는 힘이 강한데 요 값이 제로가 되는 지점, 즉 자발적 반응과 그 비자발적 반응이 서로 똑같은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서로 바뀌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평형 상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화학적 평형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델타 RG가 반응 깁스 에너지가 제로죠. 자, 이때의 Q를 우리가 K로 이름을 부릅니다. 평형상수로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즉 앞서 나왔던 여기식 있죠. 반응 깁스 에너지를 Q로 표현을 했는데 이 항이 제로가 되면 여기가 제로가 되면 여기 앞에 있던 Q를 그 반응 계수를 우리가 K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식에서 K는 어떻게 정의를 했습니까? 아까 활동도로 다 정의를 했죠. 활동도는 단위가 없죠. 그 K는 요거는 무차원이라는 거예요. 무차원이라는 거는 단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활동도를 여러 가지 가정을 써서 이 활동도는 활동도 계수랑 몰 농도의 값으로 나타내죠. 즉 어떤 물질의 몰 농도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몰 농도. 나중에 결국은 몰 농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한 개가 몰이 없으면 몰은 몰 농도이기 때문에 몰 없어지면 K가 몰 농도로 나온다라고 하면 그 틀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K는 어떤 화학 반응이 주어지면 그 화학 반응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여기 지문과도 같은 독특한 성질을 정의하는 고유한 값이라는 거예요. 차원이 없습니다. 단위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에서 한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관계식이 유도가 되는데 평형일 때는 제로가 되니까 델타 RG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RT의 ln의 K가 되는 거죠. 자, 어떤 화학 반응식이 있을 때 그 어떤 화학 반응식은 그 화학 반응식만의 독특한 K 값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평형상수 K. 그리고 어떤 화학 반응식은 즉 반응물과 생성물의 조성을 나타내는 그 식에서는 순수한 물질들의 고유한 화학 포텐셜 값은 정해져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정해져 있는 값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그 값은 무엇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평형상수의 값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평형상수의 값을 알 수 있으면 이 평형상수로부터 델타 RG, 즉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뭐 ABCD의 농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꼭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식에서 보시게 되면 만약에 표준 제로가 붙은 게 넛이 붙은 게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라고 했죠.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가 0보다 작다는 말은 즉 여기 있는 항이 음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음수가 있죠. 그러면 요 내추럴 로그 항은 플러스가 돼야 되죠. 그렇죠? 여기 음수가 있으니까 이쪽은 플러스가 돼야지 말이 되죠. 로그 항이 플러스가 되려면 K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K는 1보다 커야 되죠. 즉 어떤 화학 반응이 있을 때 K 값은 고정되어 있다고 했죠. A에서 B가 만나서 C가 되든 뭐 D하고 F가 만나서 뭐 G가 되든
모든 화학 반응은 고유의 K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K 값을 봤을 때 K 값이 1보다 클 때는 어떻습니까? 생성물이 줄을 이루고 그 말은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응이 연력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발적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 반응을 우리가 발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이름이 웃긴데 요거는 the exergonic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exergonic이라는 표현은 발에너지고 발에너지란 말은 자발적 반응이라는 거예요. 또 뒷장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엔탈피의 개념은 열의 개념이라고 했죠. 왜? 델타 H는 뭐라 했습니까? Q라고 했죠.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기억나죠? 즉 델타 H는 열이 들어가느냐 나오느냐를 나타내는 열의 유입과 출입, 그러니까 계에서 어떤 계에서 열이 들어오느냐, 열이 나가느냐를 나타내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H가 0보다 작다는 것은 열이 발생한다는 거죠. 발열 반응이고 그때는 엑소설믹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델타 H가 R은 어떤 리액션이죠. 플러스라는 것은 그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열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흡열. 이거는 엔도설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믹 붙었죠. 엑소는 밖으로, 엔도는 안으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 용어정이 발열, 흡열, 엑소설믹, 엔도설믹, 그 다음에 방금 했던 자발적 반응은 엑셀거닉이라고 해서 발에너지. 반대로 델타 RG가 여기가 플러스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가 되려면 여기 항이 마이너스가 되죠. 여기 항이 마이너스가 되려면 K는 1보다 작아야 되죠. 이때는 반응이 연력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발적 반응이 아니라 비자발적 반응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비자발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옮겨가는 반응이 비자발적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 역반응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역반응이. 이거는 우리가 흡 에너지, 요거는 엔더거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엑소 또 엔도, 그 접두어가 붙어 있죠. 여기서 용어를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화학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태량들이 관여를 하죠. 결국 뭡니까? 결국 어쨌든 간에 델타 RG 반응 깁스 에너지가 0보다 작으면 자발적 반응이죠. 단 어떨 때 T하고 P가 일정하다는 것은 언제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자, 델타 RG 반응 깁스 에너지 여기는 물론 표준 상태고 넛이 붙으면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는 엔탈피에서 변화량에서 그 다음에 온도 그 델타 S죠. 이 관계 뭐 다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어쨌든 얘가 0보다 작으면 자발적 반응인데 이 자발적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델타 RH 요거는 우리가 반응 엔탈피라고 했죠. 엔탈피의 변화 값인데 굳이 우리가 엔탈피 변화라고 얘기하지 않고 반응 엔탈피, 단 표준 상태이기 때문에 표준 반응 엔탈피라고 얘기를 했죠. 표준 상태에서 일어나는 엔탈피 변화값. 이 값이 음수라고 봅시다. 이 값이 음수고 요 델타 RS 요거는 반응 엔트로피죠. 넛이 붙었으니까 표준 반응 엔트로피. 이 값이 플러스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는 항상 우리가 0K, 0켈빈 이상이기 때문에 T는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케이스 1번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0보다 더 작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자발적 반응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케이스 2에서 보세요. 케이스 2에서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면 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발열 반응이죠. 발열 반응이면 웬만하면 자발적 반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발열 반응이라고 하더라도 자발적 반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델타 S의 값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흡열 반응의 경우 보세요. 반응 엔탈피 값이 흡열이라는 것은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야지 그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흡열 반응이지만 만약에 그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의 값이 상당히 플러스를 나타내면, 여기가 플러스지만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델타 S가 굉장히 큰 플러스 값이면 그거는 반응 깁스 에너지가 0보다 작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라고 무조건 자발적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발열 반응은 대부분 자발적입니다. 그렇지만 흡열 반응이라고 해서 모든 흡열 반응이 비자발적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흡열 반응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델타 RS가 굉장히 큰 경우, 무질서도의 변화량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흡열 반응이지만 자발적 반응이 생성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의 유입과 출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열의 유입과 출입을 나타내는 상태량은 델타 H죠. 그리고 엔트로피의 변화 값을 고려를 해서 최종적으로 깁스 에너지, 반응 깁스 에너지가 0보다 작으면 일정 압력일 때 자발적 반응이 형성된다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만약에 이렇게 해봅시다. 어떤 반응이 비자발적일 때 자발적으로 되기 위한 온도 조건은 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그 기말 시험 때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반응이 비자발적이라는 것은 그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가야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온일 때, 룸 템퍼러처 상온일 때, 25도씨일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데, 반응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에서 온도를 계속 올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를 올려주면 반응이 잘 일어나죠. 왜? 온도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온도 조건을 바꿔주면, 앞서 했던 이 식에서 온도 조건을 바꿔주면 요 마이너스 항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아마 연습 문제로 나중에 다시 이런 문제가 주어질 건데, 이거는 이제 문제를 풀어주지는 않지만, 지금 자발적으로 되기 위한 온도 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비자발적이라는 것은 현재 반응 깁스 에너지,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가 0보다 크다는 소리죠. 그러면 0보다 크다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되려면 델타 RG가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러면 반응 깁스 에너지가 양수이다가 반응 깁스 에너지가 음수로 탁 전환되는 그 순간은 뭡니까? 그 순간은 제로죠. 제로. 반응 깁스 에너지가 플러스에 있다가 반응이 자발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반응 깁스 에너지가 음수로 되어야 되죠. 그 음수로 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 뭡니까? 음수에서 제로가 되었다가, 제로가 되는 그 순간부터 온도를 계속적으로 올리면 반응 깁스 에너지가 음수로 되고, 이때부터 반응이 자발적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일 때 자발적 반응이 되기 위한 온도 조건은 그 시작점이 뭐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시점부터 자발적 반응 상태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앞서 했던 요 식이죠. 요 식에서 델타 RG죠. 이 델타 RG는 이렇게 식으로 우리가 정의가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비자발적인데 자발적으로 되기 위한 온도 조건은 얘가 0이 되겠죠. 0이 되면 이때의 T는 이런 값을 나타내겠죠. 즉 T가 이 값을 나타내는 그 순간부터 더 높은 온도를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항이 더 음수로 커지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반응이 자발적, 즉 반응 깁스 에너지가 0보다 더 작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자발적 반응이 시작되는 온도는 요 T는 이런 관계에서 0인 이 관계, 화학적 평형 상태, 이 상태부터 자발적 반응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OA4는 여러분들 2장, 3장 할 때 우리가 델타 H 계산 많이 했죠. 이거 뭡니까? 반응 엔탈피인데 표준 반응 엔탈피. 표준 반응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포메이션 에너지 기억나죠? 요 생성물의 포메이션 에너지 빼기 요 생성물의 반응물의 포메이션 에너지 기억날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계산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다시 하지는 않고 이 개념이 정확히 적용되어서 여기서는 델타 R G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 각각의 G가 형성될 때 형성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 형성 에너지 값을 가지고 그럼 델타 값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보세요. 한 장 정도 분량인데 개념은 앞서 했던 내용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 자, 이제 평형상수. 자, 평형상수 이제 우리 정의를 했죠. 우리 그토록 했던 평형상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활동도분의 활동도로 정의를 합니다. 자, 이 평형 조성에서 K의 평형상수를 알 수 있으면 그 혼합물의 조성의 각각의 농도가 얼마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죠. 자, 이 예제입니다. 예제에서 G6P라고 하는 어떤 물질이 있고 이름이 좀 복잡한데 이렇게 간단하게 G6P라고 부르고 또 F6P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델타 RG 표준 상태에서 이 반응의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1.7로 표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어지죠. 그리고 용액 내 F6P의 분율이라고 하는데 이 분율은 정의입니다. 약속. 이게 몰 분율이 아닙니다. 몰 분율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A라고 하는 물질의 몰, B라고 하는 물질의 몰, 이 많으면 총 몰 수분의 어떤 뭐 A의 몰, 이건 몰 분율이죠. 이건 몰 분율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분율입니다. 분율의 정의는 농도, 농도, 총 농도, 지금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농도가 F6P랑 G6P죠. 요 전체 농도에서 F6P가 갖는 농도의 비를 분율로 우리가 약속한다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요게 분율 F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델타 RG에서 평형일 때는 우리 중요한 사실을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마이너스 RT, ln, K라고 했죠. 요게 평형에서 이런 관계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주어졌기 때문에 요 평형상수는 정의에 의해서 밑에는 반응물, 위에는 생성물이죠. 활동도인데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활동도는 어떻게 정의가 되었습니까? I의 활동도는 활동도 계수가 있죠. 활동도 계수는 다른 조성들이 얼마만큼 존재하는지, 용액인지 그리고 기상인지에 따라서 그 이상적인 상태가 다르다고 했고, 용액 내의 용질의 경우에서는 용질이 굉장히 묽은 상태, 그때가 이상적인 상태고, 그때의 R, I, 감마 I, 요거는 그거죠. 뭐죠, 이거는? 요거는 활동도 계수라고 했죠. 활동도 계수는 이 몰 농도로 이렇게 우리가 정의가 된다고 했고, 자, 요 활동도 계수를 1.0으로 우리가 가정을 한 상태면 활동도가 몰 농도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는 여기 반응물의 몰 농도분의 생성물의 몰 농도가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K가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K는 식에 따라서 정의가 되고, 그리고 앞서 우리가 했던 이러한 관계식에 의해서 K와 이런 두 개씩 관계식에 의해서 K는 이렇게 0.5가 나오고, 그리고 앞에 있던 요 F항을 요 G6P로 각각 이렇게 나눠주면 요 나눠준 값이 K 플러스 1분의 K로 그대로 식이 적용이 됩니다. 요 두 식을 합하고 F를 이렇게 넣어주면 요 식이, 그러면 요 F의 분율을 보면 0.33이 나오죠. 계산을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 평형에서 몰 분율을 이렇게 정의했으니까 지금
지금 이 농도 보자. 얘가 지금 0.33이란 말이죠. 그 다른 말로 하면 F6P가 33%고 그리고 요 G6P가 67%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화학 평형식에 의해서 관계식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조성비를 이루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퍼센트를 알 수 있으면 어차피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몰로 환산이 가능하고 몰로 환산이 가능하면 이거는 몰 농도로 환산이 가능하죠. 여기서 안 보이네. 몰로 바뀌고 이 몰은 다시 몰 퍼 리터의 몰 농도로 환산이 가능합니다. 자, 또 다른 내용은 암모니아 생성 반응 한번 보세요. 자, 만약에 어떤 세 개의 기체의 평형 분학 질소와 수소와 암모니아가 서로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때의 K가 977이라고 합니다. 이 K 값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죠. 이거는 주어진 고유의 값입니다. 그 반응에 따라서. 자, 그러면 항상 이런 식을 계산할 때 최초 그리고 반응 그리고 평형 상태를 구분해서 생각을 하세요. 기체에서는 평형상수를 나타낼 때 우리가 액티비티 활동도를 나타냈죠. 활동도를 나타낼 때 액체일 때는 몰 농도로 나타내고 그리고 기체일 때는 뭘 나타냅니까? 분압으로 나타내죠. 이렇게 몰 농도 뭐 A의 분압 K를 하면 K는 원래 값으로 하면 이렇죠. N2의 활동도 그리고 H2의 활동도 단 여기 개수가 1, 3이니까 여기는 1, 3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의 활동도 그리고 NH2, NH3 활동도의 제곱이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게 만약에 용액 중의 용질이라고 하면 이 값들을 다 몰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이거는 다 기체입니다. 기체에서 이 활동도는 뭐로 나타냈습니까? 분압으로 나타내죠. 분압. PNH3의 제곱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분압으로 다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몰수가 아니라 분압이 어떤 1 압력이면 3배 그리고 여기서는 제로가 되어 있고 어떤 반응 압력이라는 것은 반응을 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반응물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X만큼의 압력이 반응을 하면 여기서는 3X만큼이 반응하고 여기서는 2X만큼이 생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응 후는 처음에서 최초 양에서 이제 반응한 양을 빼주기 때문에 남아있는 양은 이만큼 남아있겠고 이것도 이만큼 남아있겠죠. 요거는 2X만큼 생겼겠죠. 그래서 K가 977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식에 의해서 이거 분압을 다 넣어주면 X가 0.895의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전체 압력에서 봤을 때 X를 각각의 요 값에 넣어주면 N2의 분압은 0.1바, 그 다음에 H2는 0.31, 1.8 뭐 이렇게 값이 분압을 우리가 기체 상태일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K 값을 아까 전에 봤을 때 K 값이 1보다 크면 생성물이 더 우세하다고 얘기를 했죠. 발 에너지에서. 자, 여기서도 K가 977이기 때문에 1보다 상당히 크죠. 그 1보다 상당히 큰 값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지금 생성물이 상당히 더 우세하죠. 반응물보다 압력이 더 우세하죠.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런 K 값에서 용액 내의 용질의 값은 활동도를 몰 농도로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기체에서는 이 활동도를 분압으로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압력으로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은 활동도 개수가 모두 1이라는 그 가정하에서 이런 값들을 다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자 마지막으로 기상 반응의 평형 상수를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K인데 우리가 액상 반응에서의 평형 상수 K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이름을 KP로 간혹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즉 그래서 기상이든 액상이든
둘 다 각각 평형상수 K는 그냥 그 반응의 평형상수 K가 맞는데 기상일 때는 독특하게 KP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KP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K는 K인데 기체의 화학 반응에서의 평형상수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분압을 측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상 반응이지만 몰 농도로 한번 나타내 보자라는 거예요. 몰 농도로. 자, 그러면 기상 반응일 때의 화학 평형상수를 분압으로 나타내지 않고 몰 농도로 나타낸 평형상수를 KC라고 불러요. KC. 원래 기상 상태에서의 평형상수는 K가 돼야 되고 또는 KP라고 불러야 되는데 우리가 특별하게 KC라고 부르는 상태는 기상의 반응이지만 그 평형상수를 압력으로 나타낸 게 아니라 몰 농도의 개념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상 반응에서의 K는 그때 KC와 K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다르죠? 의미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앞서 했던 기상 반응은 실제로는 K죠. 화학 반응 K인데 KP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 KP의 정의는 다 이렇게 분압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KC라고 하는 것은 분압으로 나타내지 않고 이렇게 몰 농도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식에서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이상기체로 다 생각을 하죠. PV는 nRT 식이 있죠. 자, 여기서 어떻게 보게 되면 P가 있으면 그리고 여기 N이 있고 V가 있고 RT가 있죠. 이렇게 그 V분의 N 전체 부피분의 요 몰수. 자, 요거를 우리가 요 몰 농도 개념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 PV는 nRT 공식을 여기에 있는 몰 농도 개념과 같이 두 개를 합해서 요 식에 넣어주면 요 K와 요 KC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식이 유도가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교재에 요 내용을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했던 요 내용대로 그대로 식을 두 개를 합하고 요 식을 대입을 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간단한 겁니다. 풀어주면 되는데 풀어주면 이런 관계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식에서 요 관계식은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대신에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델타 V 게스인데 요 델타 요 변화량, 게스의 변화량은 요 지수에 있는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게스의 생산량분의 그리고 게스의 반응량. 즉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지금 몰수가 1몰 그리고 3몰, 2몰이 생성되는 거죠. 이 몰수를 생성량은 여기 2몰이죠. 2 빼기 그리고 반응량은 1 더하기 3이죠. 1 더하기 3. 그래서 이런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게스의 변화량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근데 한 가지 만약에 이런 반응이 아니라 이런 반응인데 이게 어떤 예를 들어서 다른 생성물이 생성되는데 게스가 아니라 리퀴드다 라고 하면 그 게스의 생산 변화량 요 값에서 리퀴드는 포함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게스만 여기 나와 있죠. 게스의 몰수의 변화량만 카운트하는 거라는 거. 네, 요거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해 주세요. 네, 오늘 수고했습니다.